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둥근 소리로 마음의 위로를, 세상의 은혜를 전하는 원음합창단. 원불교 교도로 구성된 원음합창단은 현재 각 교구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원음합창단이 9월 4일 28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올해 새로운 단원들을 보강하고 연주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서울 원음합창단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원음합창단의 미녀 삼총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인사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옥 단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원음합창단 단장 유현옥 서초교당 교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부단장님이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울 원음합창단 부단장 김도화이고 잠실교당입니다. 네. 지도교무님이신 이장선 교무님이십니다. 네, 지도교무를 맡고 있는 종로교당 이장선 교무입니다. 서울 원음합창단이 과연 어떤 합창단인지 먼저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요? 네, 서울 원음합창단은 1975년경에 화곡교당에 다니시는 초대 그 단장님이셨던 차원경 교도님이 창단을 하셨습니다. 올 발표회가 28회째니까 30주년을 저희가 공연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하면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정말 작년이 돼 가는군요. 원음합창단이 올해 새로 임원진을 꾸리고 그다음에 원기 101년을 힘차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그러면 단장님이 되시고 부단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거군요. 먼저 평단원으로 활동할 때랑 임원으로 활동할 때랑은 좀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소감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20여 년 동안 평단원을 시작해서 파트장과 재정총무와 2년 동안 임여심 단장님을 보필하는 부단장을 하다가 이번 101년도에 단장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보면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한 그런 모양새인데 아주 정통하신, 그러면 합창단의 정통하신 분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합창단 활동을 할 때 10여 분이 넘는 분이 단장님을 지나셨고요. 네. 예. 그리고 6분이 지휘자님을 제가 활동하신 것을 보고 또 느끼고 배워서 지금 단장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축적하셔서 되셨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좀 드시고 이렇게 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단장님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오늘 소감 어떠신지요? 네. 먼저 저는 합창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고요. 이제 처음에 들어오니까 단장님께서 그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 바쁘시고 이게 그때 총무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단장님이 저를 이제 부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꾸려나갈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음악 활동을 좀 오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하고 레슨을 좀 오래 했습니다. 대전 시립합창, 여성 시립합창단에서 좀 활동했고 이제 원불교에 입교해서 이렇게 2년이 됐습니다. 올해 지도교무님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교무님. 예. 어떤 마음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 육군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원음합창단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단체들이 그 지도교무를 저희 지구장들이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원음합창단과 인연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합창단 임원들, 우리 단장님 또 부단장님, 단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교무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애쓰신다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것이 제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무님께서 이 정기 공연을 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서울 원음합창단의 공연을 보셨던 소감과 지도교무님으로서 이제 그 합창하는 모습을 보는 소감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발전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제일 그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 금년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그것을 이제 그랬기 때문에 원음 합창단에 대한 기대를 또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는 좀 더 잘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어깨가 제일 무겁지 않으실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9월 4일에 이제 28번째 정기 연주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행사인지 정기 연주회는 과연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서울 원음합창단에서는 대종경과 십상과 정상종사 법어와 대산종사 칸타타 등 큰 저희들이 무대를 많이 섰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개교 네. 표어인 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발표회를 갖게 됐는데요. 현 사회가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문으로 우리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고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이 법을 우리는 후진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발표회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로 해서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 네, 개교 100주년에 해당하는 그 표를 선정하셔서 네.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마음이실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음합창단이 소개하는 음악들은 일반적인 합창단이 공연하는 곡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어들이 그 안에 섞여 있고 그 멜로디들이 그거에 어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에 대한 감성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단장님, 이 노래 하시면서 느끼는 감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하시면서도 저희가 화음이 잘 맞으면 지휘자 선생님 표정이 바뀌세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노래를 하다 보면 이 지휘자 선생님과 하나로 어우러질 때 정말 저희도 눈물이 날 때도 많고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일주일에 3일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고 이렇게 합창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다. 예. 저희가 합창을 하기 때문에 제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합창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단장님께서 음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합창곡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가들 혹은 지금 합창 공연을 하고 있는 이런 음악들이 음악적인 완성도는 어떤 것인지 또 공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량들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저희가 이제 공연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물론 다 뭐 성악가가 아니고, 네, 다 뭐 프로도 아니고, 네, 다 어떤 신심과 공심으로 다 모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정말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날 때도 있지만 정말 안 맞을 때는 예, 정말 안타까운 때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저희 기량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 저희가 연습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할 때는 정말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경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그런 그 곡이 많기 때문에 노래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떤 교리 공부를 하러 온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즐겁게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가치보다는 수행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그게 완성이 또 음악적으로도 완성이 다 됐을 때는 정말 그 아름답고 또 저희 마음들도 다 행복하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흔히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안에서는 잘 들리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음악이 영화에서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주년 기념대회의 그 분위기를 확 잡았던 음악을 이제 생각하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무님 올해 한 해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같이 동공농악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을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7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굉장히 그날도 더웠는데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때 제가 저기 했던 것은 남성 파트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지휘자님이 답답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남성 파트가 아무런 얼굴 짜증나는 빛, 싫어하는 기색 없이 계속 하다는 대로 그 연습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참 제가 그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또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남성 단원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내 책임이구나.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보완을 못 해준 것이 좀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금 9월 4일이면 뭐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마음이 급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교무님께서 이 서울 원음합창단에 대한 자랑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서울 원음합창단이 다른 합창단과 다른 모습, 그리고 어떤 모습들 때문에 우리 훨씬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성이거든요. 사실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기 60년도에 서울 원음합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에 그때 대법회를 보면서 합창단이 꾸려지기 시작을 해서 그 역사가 그도 잠깐 쉬는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서울 원음이 저력이고 네. 그 힘이 바탕이 돼서 오늘의 모습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 합창단원부터 지금도 합창단원들을 보시면 합창단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원음 합창단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서울 원음이 더 자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이 모습들, 그리고 부단장님이 단장이 되고 이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만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요? 저희는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없고 저희 교당에 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시골에 있는 교당이어서 저희는 원불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이제 교무님께서 훈련을 가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저녁종 치고 군불 떼고 또 그 새벽종까지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원불교와 그 인연이 맺어지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죠. 저희들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합창단의 20년 동안을 매진할 수 있는지, 그 합창단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셨던 순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초교당에서는 역대 단장님 중에 두 분이 단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 최계원 원타원님과 한성봉 쇠타원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합창을 해보자 해서 제가 바쁜 관계로 안 하려고 했더니 또 하면 좋다고 해서 갔는데 합창이 정말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어주고, 그럼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저희 생활도 윤택해지고. 근데 이제 합창이라는 게 그 가족의 호응이었으면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원음합창단들은 그 단원들 간에 가족들하고는 일요일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과 그 아들이 그 지지해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고맙다는 말은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정말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저희 단원들 가족에게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단장님과는 좀 다릅니다. 단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가족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댁 친정에 지금 아무도 원불교를 지금 다니시는 그래요? 분이 안 계신데 시아버님께서 55년을 원불교를 다니셨다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아버님을 37년 전에 아버님을 하고 인연이 됐는데 아침 저녁 심구하는 모습과 또 저희들을 대하는 게 제가 아무리 잘해도 똑같이 새 며느리를 똑같이 대해주시고 뭐든지 똑같이 나누고 몸소 지금 생각하면 몸소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막내 아버님이신데도 모든 전산에 흩어져 있는 묘도 한 군데로 전부 하시고 족보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원불교 정신에서 나왔지 않는가.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원래 원불교하고는 잘 몰랐는데 시아버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시아버님도 저하고 뭐가 통했는지 갈 때마다 목탁도 주시고 죽비도 주시고 그 주보도 주시고 그러면서 원불교를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나도 아버님 같이 저렇게 항상 저런 마음으로 살고 항상 일기를 쓰시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원불교와 인연이 됐습니다. 교무님, 합창단은 원음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합창단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교포부 보면 합창단 활동이 과연 어떤 활동일까 한번 정의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 그대로 하나 되는 합창 자체가 하나고 원음 자체가 또 하나가 돼서 그 속에서 모든 대종사님 법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론 회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9월 4일 날 이제 합창제를 앞두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의 지원이 없다면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저희가 이 공연장에서 분명히 들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고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님부터 저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감사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발표회가 있기까지 지원해 주신 교구장님을 비롯해서 교구에 계신 교무님들 그리고 서울교구에 계신 교무님들 언제나 저희를 넉넉하게 지켜봐 주시는 지도교무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그 더위에도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잘 따라주신 부단장님을 비롯한 저희 단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저희 단원들의 가족들에게도 그 바쁜 시간에도 짜증내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준비한 발표회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네. 개인적인 말씀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아까 아드님도 계시고 부부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남편 연산 최승국 교도님과 그 최재훈 저희 아들에게도 언제나 이해해주고 저를 격려해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 하는 일에 언제나 호응해주고 다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교우님께서 이 공연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공연에 오실 관객분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도 좀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단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올 무더위가 기록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준비에 대한 보답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음악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4일 오후 3시 마포 아트홀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보다 큰 격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큰 격려 부탁드립니다. 원음합창단이 항상 어느 장소에 가건 봉부식을 가면 그곳에서 합창 연주를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멋들어진 모습은 그 노래 가사가 법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듣는 순간에 저희가 정말 그렇지 라는 것을 노래와 함께 깨닫게 되는 순간인데요. 아마도 가정에서도 끈적임없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뵈서 저도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생각했고요. 9월 4일에 이 연주회에 가서 또 다른 행복을 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